놀고 떼쓰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니 마법처럼 울음을 뚝 그치는 광경. 공공장소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또는 식사나 휴식을 위해 자녀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미디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스마트 미디어의 시청각적 자극이 아이들의 주의를 쉽게 끌기 때문인데요. 이내 얌전해진 자녀를 본 부모님은 예전에 뉴스에서 본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이라는 단어가 불현듯 생각나면서 혹시 우리 아이가 미디어에 중독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스마트폰 없이 아이 키우기는 어려운 현실 속 실제로 어린 나이에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스마트 미디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 역시 매우 이르게 나타났습니다. 출생 시기별로 살펴보면 만 1세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만 2세 20.2%, 만 3세 15.1% 순으로 높았습니다. 영유아 중 약 절반 59.3%는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고 그중 또 절반 45.1%. 가까이는 만 1세부터 최초로 스마트 미디어를 접하는 거죠.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1, 2회, 하루에 한 번 이용한다가 각각 25.8%로 가장 높았는데요. 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1.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27.7%, 라든지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 26.6%, 이라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에게 방해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또한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나 키즈 등 동영상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미디어 콘텐츠로는 장난감 소개 및 놀이 동영상 43.3%, 애니메이션 및 만화 31.7%, 노래 및 율동 동영상 23.6%이라고 하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아이의 손에 쥐어주게 되는 스마트폰. 교육 목적의 동영상을 보여주면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지만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의 2019년 미디어 노출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미디어를 접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아이 중 95%가 생후 24개월 이전에 미디어에 노출되었으며 63%는 하루 2시간 이상 미디어를 접했다고 합니다. 미디어를 보는 방법에서도 혼자 보는 경우가 79%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디어를 시청하게 되면 부모와 소통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시청각적 자극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중독은 아동 청소년의 집중력, 사고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ADHD, 틱, 충동성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전두엽 발달을 저해하고 좌우뇌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스마트폰 사용 중의 뇌파 상태를 뉴로하모니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심할 경우 발달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 증상, 틱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영유아 스마트 미디어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스마트폰 이용 규칙을 정하고 부모와 아이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는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닮아간다고 하니 아이와 함께 있을 땐 부모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오늘은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디어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후두엽은 발달하고 전두엽은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 약물 중독자의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후두엽은 발달하고 전두엽은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답니다. 불안정한 붉은 뇌파가 높게 나오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곧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영상 자극에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 집중력, 정서 불안,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